예, 안녕하세요. 우한 폐렴 관련한 통계치하고요. 또 관련되는 쟁점들, 또 속보 내용들 이런 거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표 한번 보시죠. 4일 현재 확진자가 24,324명, 사망자가 490명이라는 표 내용입니다. 특징을 보니까 확진자 숫자는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속도가 수그러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증가율은 19%인데 어제는 18.79%였고요. 그 전날은 19.6%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자는 어제와 오늘 모두 후베이성에서 발생했고요. 중공 이외 다른 지역에서 사망자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홍콩하고 필리핀에서 이제 사망자가 나왔죠. 중공 전역의 확진자 수에서 후베이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늘은 68.5%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달까지 대략 한 60% 선이었는데 중공이 발표하는 이 자료가 맞다고 하면은 여전히 후베이성이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7,646명이고요. 730명 늘어갔고 증가율이 10.6%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거의 2배가량 빠른 속도로 지금 후베이성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뭐 이 숫자 의미는 최소 이 정도라는 거, 이 정도 중공이 발표하는 그 자료로서 최소한의 숫자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공이 발표하는 이 데이터가 실상을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봐야겠죠. 중공이 선의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중공의 의료 시스템에 한계가 있을 것이기에 정확한 실상은 저 데이터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예. 아니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계에서 누락되는 거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는 확진자 수와 확진자가 순 증가하는 요 두 개를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확진자 수보다는 순증분이 늘어나는 것이 기울기가 더 가파릅니다. 즉 수습된다기보다는 아직도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한 바이러스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 그래서 한 4개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중공 자체로 이거 해결 못하는 거 아닌가, 중공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의 도움, 협동 작업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처음에 초기에 트럼프가 트윗으로 공개적으로 미국 전문가 파견해서 돕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한 달 이상 응답이 없다가 이제서야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전체에서 나오는 유전 정보 분석하고 변이 과정 연구하고 치료제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글쎄요 제 의견인데 한국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케이스 나고 이론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 분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지 않는가? 어쩌면 세계적 기회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우리 연구 전문 이렇게 파견해갖고 같이 협동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바이러스 연구 전문가들 현장에 생생한 연구할 수 있는 기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한국에도 지금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대상으로도 연구할 수는 있겠지만 중공 현지에서 중공에도 또 다른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 인력도 갈 수 있으면 가는 걸 참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중공은 미국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연일 지금 미국을 욕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요. 중공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미국은 이 기회에 공포 확산하는 데 앞장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중공 이외의 국가들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중공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중공 외교부 대변인이 이분 아줌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요걸 했다는 거죠. 미국은 독감으로 지금 1,900만 명이 감염이 돼 갖고 이미 10,000명 이상 죽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껏해야 11명 지금 감염돼 있고 사망자도 없는데도 유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과잉 대응을 해서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을 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공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중공 그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미국 독감은 그 실체가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요. 또 그 진행 경과가 완전히 투명하고 그렇게 공개되어 있고요. 이건 뭐 독감이라는 것은 이것도 바이러스 질환인데 그 바이러스 이름이 인플루엔자 아닙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돌연변이 때문에 독감은 해마다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예방 백신도 맞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루가 좀 심하게 유행이 되면은 해마다 그 인구의 한 10% 정도는 그 독감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3억 3천 명이니까 평균적으로 뭐 한 3,300만 정도 독감에 걸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을 때는 뭐 한국에서만도 그 독감으로 해마다 수천 명 죽는다는데 미국 같으면은 뭐 수만 명 죽는 게 보통이라는 겁니다. 보통. 근데 이번에도 이게 지금 그 중공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뭐 1,900만 명 독감 걸렸다면은 뭐 평균보다 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유독 독감이 심해서 평균보다는 기간을 더 늘려버리면은 전체 독감 인구가 훨씬 더 많다고는 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중공 주장 자체에 의하면은 심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한국만 해도 지금 그 해마다 수천 명 정도 독감으로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독감 때문에 그 독감 상황도 중공이 미국이나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 독감으로 뭐 입국을 금지를 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루엔자 A, B, C 이 바이러스 그 실체를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해마다 이 돌연변이종 때문에 문제는 되지만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로 이제 겨울에 발생하고요. 따뜻한 봄이 오면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공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이게 지금 실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놈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겨우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분리에 성공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기에 중공 당국이 제대로 지금 정보 공개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월 20일 이후부터 중공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환자가 12월 초에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초반에 제대로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런 사단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일 이후에 중공이 발표하는 그 자료에 의한다 하더라도 저 자료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저 다 못 믿는다 그러고 말들이 많은데 하여튼 간에 중공이 발표하는 자료에 의한다 하더라도 지금 20일부터 열흘 동안은 이틀마다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갔고 10일 만에 무려 32배로 폭증을 했다는 겁니다. 중공 말에 의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폭증을 하니까. 그래서 중공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인데 그 감염의 확산을 막는 게 뭐 잘못입니까? 당연히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역지사지 해보십시오. 역지사지 해봤자 중공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감염 확산 방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대응 수단입니다. 이거. 미국이 신속하게 입국 금지하는 등 적절하게 그 대치를 했기 때문에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입국 금지 안 했더라면 지금쯤 미국에서도 엄청난 속도로 지금 그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국가에 퍼지지 않은 것은 중공과 달리 초기에 적극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공의 주장은 적반하장이고요. 틀렸다고 봅니다. 예. 세 번째로요,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손을 자주 잘 씻고 얼굴 등 이런 데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갖고요. 그래서 자세히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자가 번식을 시작하면은 이게 주로 호흡기니까 그 종착점이 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폐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그 염증이라는 게 뭐 썩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폐 세포가 썩어갖고 망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급성 폐렴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폐가 망가지면은 숨 못 쉬니까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폐에 있는 바이러스가 외부로 뿌려지는 그 경로가 재채기나 기침 이런 거. 이래갖고 이제 침이 팍 튀는 거. 이게 비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침이 튄다는 거.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이때 그 침방울 묻은 손에 주로 이제 그 묻으니까 발바닥에 묻을 일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손이죠, 손. 이 손으로 코, 눈, 입 이런 거 만지면 전망을 통해서 이제 신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것인데 여기서 지금 거의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 이거 키스하는 거. 이건 매우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키스 과정에서는 침 속의 바이러스가 그냥 호흡기로 갈 수도 있고요. 소화기로도 침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화기로 가면은 결국 장이 공격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이 썩어버리면 그게 장염이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에 바이러스 염증이 발생해서 썩어서 이게 망가진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설사를 동반하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사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외부로 퍼질 수 있다. 이게 어떤 그 경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것은 그 환자가 소화기에도 바이러스 공격을 받고 있다는 강력한 징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토일렛 플룸 현상이 위험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공중 화장실 등에서 그 용변 보고 뒤처리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일종의 RNA 그 바이러스로서 돌연변이가 아주 쉽게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플루엔자도 그 RNA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A, B, C 이 종류 중에 이게 해마다 변종이 유행을 해서 그래서 독감이 계절병처럼 된 것과 같은 그런 그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돌연변이가 쉽다는 점에서 원리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한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원래는 숙주가 동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한테 감염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어떤 이유에서건 그게 저절로 돌연변이가 일어났건 아니면 사람이 돌연변이를 야기한 것인지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겠죠. 이게 바로 이번 그 우한 저 사태가 천재냐 아니면 인재냐 뭐 이런 논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저는 여기서 그 논쟁에는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그 인재일 그 증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매우 부족합니다. 자, 그렇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 지금 사람한테 이제 그 감염이 되었고 사람 간에 지금 매우 무서운 속도로 전파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 임팩트를 이제 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잠복기가 2일에서 14일까지 엄청 깁니다. 사스의 2배 아닙니까? 그리고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전파가 된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잠재적 그 위험의 그 안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쟁점, 정말 중요한 쟁점이 사람 간에 지금 퍼져나가는 이 동안에도 새로운 돌연변이가 계속 일어나는가 여부입니다. 퍼져나가는 도중에도 지금 돌연변이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지금보다 더욱더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변종된 그 바이러스가 그 이전보다도 약한 놈이라면은 걱정 뚝인데 더 강하고 더 독한 놈으로 변해버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그 보도들을 보면요. 지금도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상하이에 있는 그 파스테르 연구소라는 곳, 여기서 이번 그 우한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퍼져나가면서 이미 변이가 나쁜 방향으로 상당히 발생했다. 이런 연구 결과 발표를 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도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중공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인가 여기서도 계속 확인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다른 견해 가령 WHO가 우한 바이러스는 매우 안정적인 바이러스라서 돌연변이 없다고 이런 발표를 또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WHO가 돌연변이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하려면은 중공이 오늘까지 확보한 것은 2만 4천여 건의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분석을 해야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WHO가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인지 그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문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기초 데이터가 없다면 누구도 이런 말 못하죠. 돌연변이 있다 없다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WHO 주장보다는 상해 파스테르 연구소 견해를 받아들여서 지금도 돌연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로 봅니다. 이 얘기는 치료제 개발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조금 전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질본이 국내 환자들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 분리 성공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변이가 없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질본은 한국에 있는 지금 오늘까지 18명 아닙니까? 이분들의 유전 정보 가지고 판단한 것이고요. 중공에서는 지금 오늘까지 2만 4천 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돌연변이가 상당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단신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환자가 18번째 확진 발표가 났었죠. 우려되는 것은 설 연휴 우한에서 온 관광객 6,400여 명. 그 이후에 중공에서 오는 사람들 전혀 입국 금지되지 않고 있고요. 한국 내에 중공 유학생들 지금 대거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고 또 중공으로 유학 간 한국 학생들 지금 귀국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잠복기가 엄청 길고 무증상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다른 나라들보다는 지금 입국 금지가 매우 느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공 이외 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서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16번, 18번 환자가 발생한 광주 21세기 병원이 병원 전체가 격리되는 그런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미국 항공사 아닙니까? 홍콩 지역의 운항 편수도 줄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승객 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대응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일본의 정박 중인 크루즈 선박에서 승객이 3,700명이라는데 한 10명 정도가 지금 확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질본이 우한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이 중공, 프랑스, 싱가포르, 독일 등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산 백신 개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지금 변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변이가 없었다는 것은 중공, 프랑스, 싱가포르, 독일에서 추출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이가 없는 거죠. 그것과 다르다면은 그건 돌연변이종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지금 계속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